오늘은 텐스플로우 2를 사용하여 이미지 인식, 콘보루션 신경망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보루션 신경망은 이미지에 대한 그 물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2차원 내지 3차원의 서로 상대적 물리적 위치를 사용해서 대상물을 이제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런 신경망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보루션 신경망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2차원 그 콘보루션 레이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보루션 신경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텐스플로우 1을 설명할 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반복하지 않고 바로 텐스플로우 2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를, 숫자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그 엠리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신경망 모델을 이제 개발하기, 모델링을 위한 그런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은 텐서플로우 1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분리해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을 해서 이제 y 값을 뭐 1, 2, 3 이런 게 아니라 그 10개의,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이게 y 값이죠. 그럼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 거죠. 그래서 이제 y 값을 한 개의 값이 아니라 10개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 방법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숫자가 3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y 값이 어떻게 코딩이 되느냐 하면 0, 0, 0,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이렇게 코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만큼 출력 변수의 그 클래스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코딩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케라스에 있는 유틸리티 함수 중에서 투 카테고리,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주면 출력 때는 출력 계층의 노드 개수가 1개가 아니라 10개가 되겠죠.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하고 입력되는 데이터의 그 차원을 정해주는데, 여기 왼쪽에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2차원 데이터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28, 28. 그래서 이제 2차원 데이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8개고 열의 개수가 2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8, 28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입력되는 그 사진의 개수, 그러니까 사진의 개수를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의 개수가 이제 이 경우에는 1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나타내고, 만약 뭐 칼라 사진을 나타낸다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사진의 개수가 만약에 칼라 사진인 경우에는 3개 하면 이제 여기에 1이 아니라 값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죠? 3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있는 차원은 샘플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샘플의 수를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차원의 값을 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제 4차원 데이터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면 모델링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컨보루션 레이어를 이제 정해주고요. 컨보루션 레이어는 콤보 2D라는 준비되어 있는 컨보루션 레이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를 이제 정해주는데 풀링 레이어는 맥스 풀 2D 그래서 이제 하면은 컨보루션을 하고 풀링하는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컨보루션하고 풀링 레이어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쌓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에 표시된 것처럼 시퀀셜 모델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시퀀셜 모델에다가 컨보루션 레이어를 이제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컨보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할 때 시퀀셜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인풋 쉐이프를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태를 정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풋 쉐이프는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에 대한 차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샘플에 대한 차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행이 28개고 열이 28개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진이 몇 장 들어오는 거죠. 이제 한 장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 28개, 열이 28개, 그 다음에 사진은 한 장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입력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의 개수는 32개를 사용을 하고 필터의 커널 사이즈는 대부분 이제 홀수로 하는데 뭐 3x3 또는 5x5 해가지고 이제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5x5로 정해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전체 이 사진을 행이 5개, 열이 5개인 이런 이제 필터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변환을 하는 거죠. 변환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트라이즈 그러니까 이 필터가 얼마만큼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근데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1,1 한 번에 행을 하나씩 이렇게 다 움직이고 행이 다 움직이고 나면 이제 열도 한 칸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5x5니까 맨 마지막에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어 있는 것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입력되는 그 이미지의 사이즈 그러니까 28x28 사이즈를 출력되는 이미지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도록 할 경우에는 패딩을 이제 0이라는 숫자들을 계속 패딩을 해서 이미지의 그 사이즈, 행의 수와 열의 수를 같게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same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activation 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면 입력되는 입력 값이 이렇게 x축, y축으로 하면 입력되는 값이 커져도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면 이게 그냥 1에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그 값이 크다는 게 그 반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하면 x 값이 커져도 활성화 함수 값은 별로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 값이 이제 커지도록 이렇게 같이 증가하도록 하는 함수가 이제 리니어 유니트,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니트고, y 값은 이제 별로 감소시키지 않고 하는 게 이제 이미지 처리에 효과적이다 해서 이제 이미지 처리를 위한 활성화 함수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니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 함수는 이제 맥스 풀링을 하는데, 그 풀링하는 사이즈는 행도 2개, 열도 2개에서 4개의 셀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이제 취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컨보루션을 하고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컨보루션하고 풀링하는 레이어를 이제 뭐 원하는 만큼 여기서는 한 개 더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원하는 만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컨보루션을 할 때 입력되는 그 매트릭스의 그 형태를 표시를 안 하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그 컨보루션 레이어의 필터의 개수라든지 커널 사이즈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이전 모델에서 출력되는 그 이전 모델을 통해서 출력되는 그 매트릭스의 형태가 이전 모델링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은 풀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컨보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이제 추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짓 리그레션을 통해서 각 노드에 포함될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차원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1차원 변수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 그 벡터로 이제 변수들로 바꿔주는 게 이제 플래턴이라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이제 차원의 형태만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제 1차원 변수로 바꾸면 중간에 우리가 리그레션 레이어를 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리그레션 레이어를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굉장히 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2차원으로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터도 이제 굉장히 64개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필터 하나마다 2차원 이미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1차원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면 이제 변수도 굉장히 많아져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128개의 노드를 가지는 이제 리그레션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우리가 다층 신경망을 할 때 이야기했던 이제 드랍아웃을 그 노드들 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셀들이 너무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셀들끼리 그 연동을 해서 그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하는데, 드랍아웃 비율은 뭐 임의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30% 정도를 이제 드랍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개의 노드에 이제 매핑을 하는 로짓 레이어를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10개의 노드에 각 노드의 활성화 값이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 활성화는 확률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노드의 활성화 값이 합쳐서 1이 되도록 이제 해주는 게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거치면 각각의 노드, 지금 이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죠. 그러면 각각의 노드의 값, 노드의 활성화 값을 다 더하면 이것이 이제 1이 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짓 리그레이션 레이어를 이제 거치면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해당되는 이미지가 0부터 9까지 그 노드 중에서 어디에 할당하는 확률이 제일 높은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 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이미지 데이터가 뭐 1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고 3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텐서플로우 2에서는 이미 콤브 2D 레이어하고 맥스풀 2D 레이어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노드의 개수만 정해주면 바로 컨보루션 신경망을 이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